아우, 많이 유식해지셨어요. 제가 맞아요? 예, 정확하게 이게 아마 눈탱이 밤탱이 될 일이 생길 텐데, 그죠? 사람이 멘붕이 올 거 아닙니까? 눈이 땡글땡글하겠죠.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에 관한 기술. 안녕하세요. 저는 주교빈입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공매의 신이라 불리는 전길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은 좀 정정하고 네. 공매를 가르치는 기술자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정정할까요 다시? 아니 정정할 그릇까지는 없는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예. 지내셨죠? 예, 잘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화창하더라고요. 그쵸? 예. 네, 오늘 교수님 강의 듣는 재미가 오늘 한껏 업돼서 쏠쏠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는 그 어떤 분도 교재로 책으로 나온 곳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정길봉 교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렇게 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공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화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원하시는 분들은 네, 하단 참조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러들입니다. 참고로. 네. 예. 교수님 오늘 6강에서는요. 6강 나가기 전에 예. 먼저 우리가 지난 5강까지 공부를 해왔던 부분을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수많은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많거든요. 네네. 예, 공매 관련된 동영상들이 많은데 이제 어떤 물건 하나 딱 놓고 어떤 분이 이제 유능하신 분들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듣는 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막상 원비디오에 들어가서 그 설명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공매 물건은 원비드 공매 물건은 물건 종류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9가지. 9개. 네.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 이 9가지가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압류재산 물건인지 국유재산 물건인지 어떤 물건인지를 알아야 그 물건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해당되는 물건에다 적용해야 되는데 9가지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배우기는 배웠는데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렇죠. 이런 면에서 공매가 경매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을 구분해 놓고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강의 내용은 압류재산,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에서 압류재산에 해당되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공매 공부의 첫 출발은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 이제 이런 내용은 원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 카테고리에 들어가 가지고 카테고리 제일 마지막에 하단에 보면은 공매 구분해 가지고 캠코 물건, 이용기관 물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원비드 물건은 경매하고 다르게 임대도 있어요. 임대. 예, 경매는 임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매 물건은 원비드 물건이 있고 현장 물건이 있고 원비드 물건은 캠코 물건이 있고 이용기관 물건이 있고 또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매각이 있고 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냐고 경우의 수가. 그거를 어떤 이제 경매처럼 하나의 룰로 딱 처리하면 되는데 이 룰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을 꼭 구분하고 공매 공부를 하시고 물건을 내가 보는 공매 물건도 압국수 유담 국공기금에서 어떤 물건인지를 보고 그 물건의 특징에 맞는 권리 분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상이 1강부터 5강까지 요약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명쾌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 6강에서는 배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그렇죠? 예. 배분이 뭔가요? 이제 짜장면이 예를 들어서 5그릇만 왔어요. 그런데 먹을 사람은 네. 10명이야. 10명이요? 예. 그럼 한 그릇씩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되지, 안 되지, 싸우지. 안 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 배달이 온 짜장면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을 배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배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네. 공매로 낙찰이 5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20억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권리 순서에 따라서 돈을 나눠주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배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경매에서는 뭐라고 한다겠었죠? 배당? 아우, 많이 유식해지셨어요. 이제 배당 맞아요? 예, 정확하게 얘기해야 경매는 배당, 공매는 배분. 배당과 배분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알겠습니다. 저 그러면 여러분 배분 기일 이런 부분들은 언제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이제 배분기일은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 30일 안에 배분기일을 잡습니다.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대부분 한 달 안에. 그리고 이제 한 달 안에 배분기일을 잡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전에 네. 배분기일 일주일 전에 배분 계산서라는 것을 이제 캠코에다가 비치를 해둬요. 배분 계산서가 뭐냐면 이제 A는 2억을 받고 B는 3억을 받고 C는 뭐 1억을 받고 이렇게 나누어서 배분 계산서를. 그러면 자기는 2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억만 받게끔 돼 있다 한다면 뭐 할까요? 이의신청. 눈이 땡글땡글 하겠죠. 당연히 이의신청이 들어간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분 계산서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사람이 행정심판 등을 통해서 행정심판을 했다라는 그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네네. 그날 배분 기일날 배분이 안 되고 이제 예치가 되거든요. 돈이. 그렇지 않고 이제 이의 신청 같은 게 없으면 바로 이제 배분 기일날 아까 짜장면 5그릇 갖고 10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배분 기일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배분을 왜 배워야 될까요? 예. 아니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우리들 말로 쓸모없는 것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대부분이 이제 공매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서 공매 공부하신 분들은 공매 당장 물건만 보고만 그러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 배분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배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세권에서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억짜리 부동산에 전세가 5억 있어요. 전세권이.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당권이 3억 있고 그리고 나서 압류해서 이제 공매가 나왔는데 이런 전세권은 이제 인수하는 전세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선순위 전세권. 그런데 이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 정기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이 소멸이 돼요. 네. 그러면 내가 낙찰받는 사람이 전세권을 안고 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 정기기일 이후에 배분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은 인수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낙찰받는 사람이 공매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권리 분석을 했는데 전세권자가 배분 요구했네. 그러면 빙고 전세권 소멸되는 거야 라고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세권이 인수돼 버리면 5억짜리가 인수되면 아마 눈탱이 밤탱이 되는 일이 생길 텐데 그러죠? 그죠? 사람이 멘붕이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세권하고 배분하고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은 배분 요구 정기기일까지 배분 요구해야 되는 전세권이 있고 전세권은 배분 요구 정기기일까지 배분 요구를 안 해도 되는 전세권이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만나면 항상 우리는 배분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공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배분을 만나면 항상 뭘 신경 써야 된다? 전세권을 신경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과 배분은 뛸래야 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제일 먼저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2억의 전세를 들었어요. 만약에 4억짜리 주택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집이 공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낙찰받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확정일자를 갖고 배당받아서 소멸되는 걸로 알고 낙찰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입자가 확정일자가 제일 먼저 빠르기는 빠른데 배분이 안 돼버리는 세입자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배분 요구 정기기일 이후에 배분했다든지 배분 요구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 세입자가 확정일자가 있지만 배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선순위 세입자 2억을 또 안고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분을 만나면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어떤 전세권 내용이 예. 선생님 여기 없는데요? 그건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교재를 그럼 내가 좀 성실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또 비난을 받을 수 있겠는데 아무튼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전세권하고 선순위 세입자는 배분에서는 중요하다. 네. 만약에 전세권하고 선순위 세입자가 배분을 못 받으면 낙찰자가 그거를 못한다
안고 산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배분 만나면 전세권, 선순위 세입자는 꼭 기억해서 배분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배분 순위가 예.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배분 순위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빨리 배분 받아가는 순서부터 이렇게 돈을 주는 거를 배분 순위라고 그러는데 네. 당연히 이제 체납 처분비가 맨 먼저 받아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받아가는 게 있다 한다면 이제 최우선 변제, 예, 소액보증금, 3개월 진금, 3년치 퇴직금, 재보상금, 네. 그 다음에 당해세, 당해세.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권하고 세금의 법정기일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배분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 교재 내용이 잘 있다고 그러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여러분.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48페이지에 배분 순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러면 배당 방법은? 배당 방법은 이제 세 가지, 정확하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순위 배당, 그다음 비율 배당, 흡수 배당, 안분 배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칠판 강의 한번 할 때 네네.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 48페이지랑 49페이지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강에서 교수님 오늘 키포인트 한 줄 정리 해주세요. 압국수유당 국공기금 압류재산에서 배분을 만나면 전세권과 선순위 세입자는 배분이 돼야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6강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없는 100% 공매 기술